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굴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데이트 신청 폭주할 건데 우리 선영이 이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다고, 목소리 미녀, 보이스 미녀로 지금 유명한 우리 선영 PD가 무엇이 그렇게 또 궁금한지,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 죽겠구만,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오늘 자 나왔어요.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BMW 7 시리즈랑 벤츠 S클래스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네, 커뮤니티랑 또 요즘 시대에 맞는 챗 GPT를 통해서. 야, 챗 GPT 너무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자동차 쪽은 정비 관련해서 뭐 요번에 어떤 아시는 분 7 시리즈 갖고 오셔갖고만 챗 GPT에서 이거 바꾸라고 왔다가 우리한테 아이고 노사장 미안하네 그러고 가시고 막 챗 GPT 너무 틀리는 것 같아. 정비는 어쨌든 뭐.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뽑아봤어요. 비교 질문을. 근데 또 대표님이 7 시리즈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치, 나는 현행 7 시리즈 오너지. S클래스도 많이 타보셨어요? 많이 탔지. 왜냐면 옛날에 중고차 장사할 때부터 해서 220, 221, 222 엄청 많이 타고, 이것도 뭐 팀장님이 많이 또 보내주고 S500도 많이 타보고, 580은 사실 이번에 처음 탄 건데 500을 많이 탔었고, 디젤도 많이 탔고, 또 정비하면서도 품질 문제가 많았어 최근에. 근데 그건 BM도 마찬가지거든, 품질 문제는. 근데 이 두 차종의 오너분들 공통 분모가 있어. 꼭 나한테 시승을 해달라 그래. S랑 7 시리즈 오너분들 중에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꼭 나한테 시승을 해달라 그래. 나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게 내가 많이 타봤지. 참 많이 타봤지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하는 이제 비교 질문들에 대한 답을 그렇지. 해주세요. 그건 챗 GPT가 궁금한 내용이야? 네,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데요. 다른 사람들도? 네. 그래. 사람들이 벤츠는 약간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름 위를? 네, 대체 하체가 어떻길래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구름 위를 가는 느낌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노면이 아니니까 드르륵 이 느낌 오냐? 네. 들어온 느낌 오지? 드르륵 이런 느낌. 이거는 S클래스에서는 원래 오면은 안 되는 느낌인데, 노면이 안 좋을 때나 특히나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거나 비가 많이 와서 아스팔트에 균열과 손상이 가 있는 데를 달리면 이 반복된 잔진동의 펄스가 쫙 퍼질 때는 드르륵 하면서 아주, 이거는 스틸을 많이 쓰는 차, 에어스프링과 댐퍼를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한 차들은 진동이 심해졌을 때 감쇄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오고, 대신에 그런 차들은 지금 이제 노면이 이렇게 좋아지면 드르륵 하는 거 없이 이럴 때 갈 때는 뭔가 붕 떠서 가는 느낌, 구름 위를 떠서 간다는 표현보다는 잔잔한 물 위에 배가 슥 지나갈 때 나는 그런 느낌, 그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느낌이잖아. 그거는 에어스프링과 댐퍼를 굉장히 소프트하게 세팅한 차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S클래스는 그렇게 세팅을 한 거야. 옛날 벤츠는 그렇게까지 세팅하진 않았어.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탄탄하면서 웅장한 느낌을 주게끔 세팅을 했는데, 특히 이번 벤츠는 그게 좀 심해. 요 전 벤츠 둘둘둘도 그런데 걔네들은 뭔가 좀 에어스프링을 되게 부드럽게, 특히 요런 데 갈 때 깨끗할 때 보면 너 느껴지냐? 그냥 양탄자가 이렇게 싹 떠서 가는 느낌. 그러니까 노면과 내가 이렇게 단절되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부상해서 가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를 갈 때 보면 진동이 그대로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에어스프링 때문에 그래. 이거는 벤츠의 어마무시한 기술이 아니라 S를 그렇게 세팅을 한 거야, 에어스프링을. 그럼 반대로 BMW는 약간 쫀득한 느낌이라고. BMW는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 근데 걔네는 알루미늄 합금이 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댐퍼나 스프링 레이트, 그러니까 스프링의 탄성 개수랑 쇼바, 가변 댐퍼를 잘 세팅을 해갖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노면을 갈 때는 걔는 아스팔트에서 타이어가 굴러가는 느낌을 차주가 느껴. 그러니까 그게 벤츠에 비하면 부드럽진 않아. 근데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이 계속 반복되거나 샥샥샥 막 칼질을 하고 다니면 단단한 느낌이 들어. 엄청 부드럽고 조용하진 않은데 단단하게 처음과 끝이 다 일률적이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BMW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BMW는 약간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알루미늄 막 떡칠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걔네가
일단 S클래스보다는 알루미늄 합금의 비중이 높고 차체를 설계할 때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아우디 A8 뭐. 근데 그게 깍대기나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고, 사고가 났을 때나 정말 강성이 필요한 이런 A필러, 지붕, 그 다음에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는 T바, 바닥 쪽의 일부는 스틸을 써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크럼플 존이라고 해서,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승객이 살아야 되는 이 공간은 다 알루미늄으로는 가급적 안 만들어. 스틸을 넣는데, BMW가 스틸을 써서 만드는 부위랑 벤츠가 스틸을 넣는 부위가 적용 부위는 비슷한데, 벤츠의 철판 절곡과 BMW의 철판 절곡과 알루미늄과의 봉합되는 부분에 대한 용접 기술이 나는 BMW가 더 높다고 봐. 그래서 BMW가 차체 진동률이 벤츠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 그래서 내가 BMW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벤츠 하체가 원가 절감이 심해서 예전만 못하다는데 좀 뜯어보면 실감이 나나요? 그거는 내가 본편 리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하체 쪽 뒤쪽이 전부 다 스틸이야. 원래 고급차들은 서스펜션이 달리는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나, 앞에도 서브 프레임이 들어가고 뒤에도 서브 프레임,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 밑에 붙이는 큰 프레임을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거든. 원래 고급차들은 거길 다 알루미늄을 쓰게 돼 있어. 다 알루미늄을 쓴다고. 근데 벤츠도 과거에는 다 알루미늄이었어. 근데 이번에 이 223은 리어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야. 그리고 서스펜션의 암들도 다 스틸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안 좋은 노면을 달릴 때 불쾌한 느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거지. S클래스하고 7 시리즈의 세팅의 차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S클래스는 내가 이번에 여기 주행거리 찍어볼래? 일부러 리셋을 했는데 내가 30km 정도 타고 리셋을 했거든? 5일 가면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까지 5일 동안 900km를 탄 거야. 조금 탄 건 아니지. 내 목표는 원래 1000km의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나 봐라 1000km 탔다, 내가 이렇게 하고 영상 찍는다 하려고 했는데 너가 지금 갑자기 찍자고 해서 이게 지금 1000km가 안 된 거야. 지금 사람들이 잠깐 타가면 모른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1000km를 충분히 타주고 리뷰를 하는 건데, 네가 지금 말한 대로 그 세팅의 차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차를 타기 바로 직전까지 7시리즈를 탔어. 일부러 타고, 물론 6기통 8기통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팅의 차이가 7시리즈는 부드러운데 단단한 부드러움이 있는 거고, 얘는 말랑한 부드러움이 있어. 그러니까 단단한 부드러움이냐 말랑한 부드러움이냐의 차이인 것 같고, 7시리즈는 하체의 네 바퀴와 엔진과 미션이 내가 걔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딱 알아. 내 엔진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미션이 지금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구나, 내 바퀴가 지금 노면을 이렇게 읽고 가는구나를 느끼고, 벤츠는 엔진과 미션이 꼭 자이로로 떠 있는 것 같아. 큐브 상자 안에 자석으로 엔진과 미션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진과 미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운전자가 느끼기 어려워. 근데 악셀 세게 이렇게 딱 밟잖아? 웅 하고 가면 바닥 쪽으로 진동이 쫙 들어오거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앞에 두 사람만 타거나 혼자 탈 때는 전체 진동이 잘 안 들어온다? 근데 내가 일부러 이걸 테스트하려고 가족을 다 태우고 이동을 해봤어. 무겁게. 근데 트렁크에 짐도 싣고 그랬더니 진동이 더 많이 느껴져. 그건 뭐냐, 뒷좌석의 중량으로 뒤를 누르기 시작하면 배기 라인에서 생기는 진동들이 얘는 차 안으로 다 들어와. 고급차들은 대부분 배기 라인을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다 고정을 하거든. 얘는 다 스틸이야. 현대자동차가 한 것처럼 쌈마이의 끝을 달리는 거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동이 들어오는 거, 이건 뭐 네 질문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얘는 엔진과 미션도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고, 네 바퀴가 움직이는 에어스프링, 쇼바, 댐퍼, 그 다음에 너클암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기술은 벤츠가 BM보다는 나는 한 수 위라고 생각해. 너클암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내가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네 바퀴가 어떻게 지면을 물고 가는지, 그 다음에 코너를 딱 돌아갈 때 서스펜션의 각도가 어떤 식으로 틀어갖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지, 엔진과 미션이 현재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못 느끼게 해놨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겠지? 롤스로이스나 벤틀리가 원하는 지향점이거든? 그걸 지금 벤츠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차이점이 있어. 그럼 전자식 스테빌이 7 시리즈랑 S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지. 전자식 스테빌은
좌우에 묶어주는 스테빌라이저 바를 끊고 붙이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 급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AMG라든가 그러니까 고성능 차들이 평상시에 주행할 땐 좀 부드럽고, 고속에서 막 칼질을 했을 때 딱 묶어갖고 잡아주는 거를 비교할 때 말하는 거라서, 벤츠가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차이는 있어. 두 브랜드가. BMW는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세팅이 돼 있고, 벤츠는 더 부드럽게 돼 있는데, 대형 세단의 쇼퍼 드리븐 이렇게 부드럽게 타는 세단은 그거는 사실 뭐 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두 개 중에서 내구성이 더 좋은 차는 어떤 거예요? 나는 내구성은 S가 더 좋다고 봐. 근데 그게 S가 더 살살 타서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 BM은 모든 부품이나 엔진 미션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끔 설계를 해놨어. 그래서 재미가 있는 거야. 성능과 재미에는 대가가 따른단 말이야. 그게 BMW의 설계 철학이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BM도 살살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고장이 안 나. 엔진 오일 빨리 갈고 하면. 근데 우리가 정비를 해보면 벤츠보다는 킬이 많이 들어오지. 다들 BMW 오너들이 다 세게 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BM이 정비는 더 많이 들어와. S클래스의 하체는 얼마나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얘가 이 전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내가 봤을 때 플랫폼에서는 메인 프레임에서도 스틸의 사용 빈도,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적용 부위, 그리고 서브 프레임에 대한, 또 서스펜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S클래스는 이전 모델이 뼈다구나 하체가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탔을 때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S클래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짱깨가 주인이 되고 나서 개판 쳤다 그러잖아. 여론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대중들이 지적하는, 브랜드한테 지적하는 거는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S는 충성도가 되게 높은 차야. 매년 몇 번째 S를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전보다 못하다고. 그 사람들이 이전 모델을 안 타봤겠냐? 이전 모델을 소유했던 사람이 페이스리프트 된 걸 또 사고, 그리고 나서 새로 나온 이 모델을 또 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전 벤츠가 더 좋다고. 근데 7 시리즈는 S만큼 충성도가 강하진 않아. 7 시리즈는 약간 바람둥이들이 많아. 그러니까 타다가 딴 거 타다가 다시 오고, 타다가 딴 거 타다가 다시 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7은 이전 7이 더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벤츠는 다 이전 모델이 좋다고 하잖아. 그런 걸 봤을 때 벤츠는 내가 느끼기에도 이전 벤츠가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벤츠는 장단점이 명확하지. 오랜 동안 차를 생산하면서 고객들로 받은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차를 만들었겠지. 나는 사실 장거리를 달리고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면서 느낀 게, 부드럽고 되게 좋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느낌이 7 시리즈보다 훨씬 좋아. 근데 나는 내 차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걸 더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7 시리즈를 좋아하는 거고, 벤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물 위에 배가 떠서 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벤츠를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급에서는 엄청난 승차감을 주는 거지. 근데 이런 승차감을 이전 벤츠처럼 좋은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고집했으면 계속해서 벤츠가 찬양을 받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왜 스틸로 현대자동차가 하던 그런 싸구려 방식으로 배기 라인을 잡고 막 이렇게 원가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이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 7 시리즈는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하체를 상당 부분 공유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체 설계에서 손해를 본 부분이 없을까요? 그거는 내가 5 시리즈 i5에서 얘기를 했어. 리뷰하면서 내가 i5 4, 50, 60 막 다 리뷰하고, 7도 뭐 50, 60, 70 다 리뷰했거든. i7도 그거 다 했는데, 5 시리즈는 그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을 손해를 봤어. 이전 바디에 비해서 지금 바디가 무게중심이 높아.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이전 모델만큼의 노면을 달라붙어서 가는 그런 재미나 역동적인 어떤 운동 성능에 손해가 있거든. 근데 또 달려보면 빠르기는 똑같아. 그러니까 랩 타임이 뭐 이전 게 더 빠르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운전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체감에서
5 시리즈는 분명히 i5 전기차랑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무게중심이 올라간 거에 대한 그 느낌을 운전자가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근데 7 시리즈는 내가 이 전전 모델을 740li를 3년 동안 내가 타고 다녔어. 새 차를 사가지고. 그리고 이 전 모델도 그 많이 탔단 말이야 내가. 지금의 7 시리즈가 무게중심이 살짝 올라간 건 맞아. 왜냐면 배터리의 위치 때문에 전반적인 하체 플랫폼에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7은 대형 세단이잖아. 차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올라간 거로 인해서 손해를 운전자가 느낄 수가 없어.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의 세팅도 이전 바디가 5 시리즈나 7 시리즈가 훨씬 더 노면에 쫙 달라붙어서 가는 건 맞아. 그건 질문이 맞는 질문이긴 한데 현재 모델이 그렇다고 해서 뭐가 안 좋거나 손해가 난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8기통이잖아요. 그 8기통 특유의 그 묵직한 맛이 서스펜션 빨이에요? 아니면 그냥 무게 빨이에요? 무게는 사람들이 8기통이면 6기통에 비해서 실린더가 2개가 더 많으니까 엄청 무거울 거로 아는데 6기통하고 8기통 터보하고 무게 차이가 막 100kg 이렇게 안 나. 많이 나봤자 한 30kg 나거든. 20kg. 그러니까 어차피 2톤이 넘는 차에서 엔진 무게가 20-30kg 넘었다고 그 중량바를 사람이 느낄 수는 없지. 내 생각에는 그 밸런스의 차이를 20-30kg의 밸런스 차이를 느끼면 정말 대단히 민감해. 나는 못 느끼거든. 나는 6기통하고 8기통하고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아우디나 뭐 벤틀리에 와서 엔진의 구성이 앞쪽으로 더 뻗어서 앞차축보다 엔진이 앞으로 더 가면 앞이 더 눌린다는 걸 느끼는 건 맞아. 그거는 맞는데 같은 엔진의 위치에서 6기통 8기통 때문에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낀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좀 과장이 들어간 것 같고, 이 묵직한 이 느낌은 전체가 무겁고 에어스프링을 그렇게 세팅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7 시리즈랑 S를 탔을 때 도로에서 달리는 그 느낌이 다른 게 있나요? 이전 벤츠, 그러니까 요 전 거 있잖아, 둘둘둘하고 이전 7 시리즈는 벤츠의 위상이 훨씬 높았어. 그래서 하차감이나 어디 뭐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이제 발렛 아저씨들 와갖고 했을 때 약간 대접도 벤츠가 훨씬 더 높았고, 그 다음에 차선 변경을 하던 막히는 구간에서도 도로에 있는 차들이 나를 뭐 이렇게 껴줄 때도 더 잘 껴주거나,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내릴 때 어떤 하차감도 벤츠가 훨씬 높았거든. 근데 지금 이 벤츠는 이 클래스랑 그렇게 나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자세히 보면 당연히 다른데, 근데 하차감은 사실 벤츠 S도 아무리 얘가 모양이 이렇게 유리하게 빠졌다 하더라도 S는 S잖아. 그래서 하차감은 그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도로에서 자 이제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막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막히는 구간이 있거나, 특히나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우리가 1차로가 추월차로잖아. 그럼 이제 이런 데를 달리다가 1차로에 딱 들어가. 근데 이 차는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안 비켜주겠지만 룸밀러로 뒤에서 7 시리즈나 S가 딱 붙잖아? 그러면 왠지 모르게 쫄아. 내가 좋은 차를 타도 비켜준단 말이야. 얘 안 비켜주잖아. 지금 비켜줘. 이 벤츠는, 이 S는 내가 고속도로를 달려봤는데 잘 안 비켜줘. 얘가 앞에서 보면 S클래스가 주는 뭔가 그 앞모습에 웅장함이 없어. 그리고 얘를 뒤에서 따라가잖아? 뭔가 얍상하게 빠져갖고 스포츠카도 아닌 것이, 쿠페도 아닌 것이 E클래스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S인가 물론 브레이크 등이랑 뭐를 봐야 얘가 S라는 걸 알지, 벤츠의 어떤 위압감과 웅장감은 안 느껴진단 말이야. 지금 내 거 7 시리즈는 앞모습이, 너 알지? 내 거 되게 웅장하잖아. 라이트도 되게 막 무섭게 생기고 돼지코가 이만하잖아. 그 돼지코 그릴에 막 불 들어오고 붙잖아? 비켜주면 안 돼. 이 일반 도로에서는 사실 뒤에 차가 온다고 비켜줄 거 없거든? 일반 도로에서 막 비켜줘.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럼 내가 계속 비상등을 켜줘야 돼.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근데 이번 7 시리즈는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 비상등이, 얘는 봐봐, 이게 물리 버튼이잖아. 이게 껐다 켰다가 잘 돼요. 지금 7 시리즈는 크리스탈의 터치야. 내가 고마워서 비상등을 켰어. 그럼 고마웠으니까 두세 번 켜고 꺼야 되잖아. 안 꺼져.
비상등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계속. 그러면 뒷차가 저 새끼 문제 생겼구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7 시리즈를 타면 앞이 웅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되게 잘 비켜줘. S는 안 비켜줘.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외형은 대형 세단들은 웅장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 S는 너무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유려한 디자인으로 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치요. 끝이야? 네. 아 근데 이거 앞으로 댓글 받아서 시리즈로 할까봐요. 괜찮네. 질문을.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 좋지. 확실히 알려주잖아. 네. 그리고 내가 이걸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쓰더라고요. S클래스는 잠깐 타봐서는 모른다. 댓글 남겨주신 분 참 좋은 댓글 감사한데요. 저는 리뷰를 뭐 일반 유튜버들처럼 행사장에 가서 40분 타고 1시간 타고 이렇게 찍는 사람이 아니고 차 받으면 며칠을 탑니다. 일단 며칠을 타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켜고 그리고 리뷰하고도 끝나고 부족하면 또 다시 찍어요. 이렇게 막 많이 할 땐 1000km, 2000km씩 타고 막 BMW는 그 우준형 GM장에 차주면 5000km씩 탑니다. 5000km. 그러니까 웬만한 차주분들 6개월치 막 타고 하는 거니까 리뷰를 잠깐 타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미션에 대한 꿀렁임의 부분은 내가 E450 리뷰할 때 소프트웨어 로직이 많이 업데이트 됐다 그랬잖아. 얘는 판매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랑 그때 잠깐 탈 때 5일 갈 때는 내가 좋다 그랬잖아. 한동안 내가 지금 4일 동안 타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왜 벤츠 미션을 족같다고 하는지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됐어. 580은 판매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아직 백데이터가 적은가 봐. 근데 S500하고 2450 6기통 직렬 6기통 개솔린들은 그 백데이터 값이 많으니까 걔네들은 업데이트 된 게 맞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S 살 거면 원래 벤츠는 8기통이 진리인데 요 벤츠는 아닌 것 같아. 요 벤츠는 S500 6기통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난 생각을 해. 끝. 끝. 응.